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 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인사를 이렇게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의 그 밤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국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그나마 잘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님. 네.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번에 협상 다녀오셨죠?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협상팀을 만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주장이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그 관세 부과가 돼 있는 그 조치들이 철폐가 돼야 된다는 그 주장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왜 철폐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한미 간에 그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무역 수지 균형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다 그 뭐 무역 적자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그 감축을 시킬 뭐 그 계획 같은 것들을 그 얘기를 해서 그런 우려를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지금 산업 협력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유망한 저희가 앞으로 산업 협력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교역의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그 요청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지금 그거밖에 주장을 안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네.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저도 있죠?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팩트시트 이런 거 보내고 그 실무적으로 몇 번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미 간에 FTA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특히 그 그 공산품과 관련돼 가지고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은 비관세 장벽 우려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안 장관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당연히 알죠. 제가 만일 협상 담당자였다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온 국민이 신뢰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이 뒤에서 지켜드리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딱 한마디면 됐지 않습니까? What about FTA? 협상은 딱 한마디 던져놓고 팔짱 끼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계속 어제 오늘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답은 뭐였냐면 질서 있는 협의였습니다. 부총리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제와 협상 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 드리고요. 동의하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자,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뭐 이런 것들은 개별 협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협의 이전에 어떤 의제를 협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전 협상 과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첫 협상에서 전 부총리 주장대로 이미 FTA가 체결되는 상태고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알았다면 이 의제,
부총리 말씀하신 뭡니까? 4대 의제, 줄라이 패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협상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어떤 의제를 협의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 그리고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상의 가장 기본 전략인데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4대 패키지 그리고 7월 8일까지 이렇게 가장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와 기한이란 두 가지를 우리 부총리는 이미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해야죠. 그러나 협상의 거의 전반인 의제와 시한을 부총리께서 첫 번째 협상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FTA를 레버리지로 해서 이런 의제와 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 번째 협상에 다 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마무리를 해라. 이미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협상을 거의 다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쉽게 얘기해서 사인만 해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노이 회담도 기억하지만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 중에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차라리 협상을 깨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이런 논리로 부장된 트럼프 행정부, 이런 논리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질서 있는 협의,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놓은 이 협상이야말로 다음 정부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상원 부총리 굉장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2+2 회담이야말로 자승자박이고 자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협상의 전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미 부총리 일행이 가기도 전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덕수 대행의 그런 언론 인터뷰가 부총리와 안덕수 산업부 장관 가서 협상하는데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총리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정말 권한 대행이 철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의 질서 있는 협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이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뭐 관세 협상을 한다고 쳐요, 부총리님. 우리가 25, 일본 24죠. 상호 관세 지금 이제 미국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25% 부과받은 데에서 한 10%를 내려가지고 15%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자,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비를 15%, 일본은 20% 되겠죠.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정했을 때 부총리님,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뭐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협상,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미국하고 FTA 협상을 새로 한다든지 한미 간의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또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불확실을 가장 줄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또 품목별 관세도 부과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안정관 얘기한 것처럼 그 산업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유는 부총리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매번 하시던 그런 말씀 국민들께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 PPT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앞에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 다 보셨죠? 한마디로 폭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폭망을 이룬 우리 경제팀의 지금 이런 말씀이 국민들이 믿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 지적했던 이 아주 정말 심각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경제팀으로서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역 언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이제 문체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역 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언론이